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게 있잖아요. 우리 강태공 전문가가 약간 신분이 달라져서 왔습니다. 예, 그 전에는 싱글이었다면 이제는 유부남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결혼해 보시니까 네. 하객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아, 너무 큽니다, 진짜. 그쵸, 예. 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하객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시청자분들에게 받은 사랑 수익으로 더 많이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끊었던 겁니다. 하객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는 것처럼 네. 좋은 종목 오늘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여주실까요? 자, 대호야. M 사이즈면 되니 이거 설마 뭐 이대호 선수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호 씨, 이대호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대호 씨 이제 옷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네. M 사이즈면 되니 이제 딱 질문하면은 이제 또 하겠죠. 대호가 이제 또 대호 A L 라지를 사라 L 아이 대호 A L 해야 돼. 그런 그거군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호는 믿음이 안 맞는다. 네. 라지가 맞는다 해서 자, 보여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대호 AL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거 어떤 기업입니까? 사실 뭐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합판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뭐 제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엮이고 있고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는 뭐 우리가 이 비트코인으로도 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좀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비덴트라는 이 기업의 최대 주주로도 있으면서 과거에 어쨌든지 비트코인으로도 좀 엮였던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좋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한철판 이런 쪽으로서 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준비해 오신 모멘텀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여기도 우크라 종전 기대가 처음에 들어와 있군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사실상 이게 이 종전 기대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좀 이 상황 자체만 보면 이게 종전 기대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전쟁 자체는 좀 지속적으로 뭐 확전되는 분위기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수는 있지만 저희도 말했지만 이런 확전이 이제 우리가 뭐 정말로 뭐 이 3차 세계대전으로만 연결되고 뭐 엄청 크게 뭐 이 더 싸움이 커지기 위한 확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서 이제 정말 이제 서로가 이제 이 그 종전하기 전에 얼마나 그렇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뺏고 빼앗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더 이 전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전이라는 부분이 당장에는 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이 그 종전을 앞두고서 막바지에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종전 이후에는 늘 말하지만 재건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이런 대호 AL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전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도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대호 AL이 많이 엮였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엮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많이 이제 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대호 AL이라는 기업이 사실 뭐 종전, 재건, 뭐 남북 기업으로 엮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네. 이 남북 기업이나 종전 쪽으로 엮일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이제 현대로템 덕분입니다.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 철도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 부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전이라든지 뭐 재건 그 북한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 도로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철도길도 뭐 철도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 확장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철도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상은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가장 이 우선순위로서 이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호 A라는 종목이 이런 현대로템의 1차 무역사로서 이제 알루미늄 합합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현대로템에다가 이제 판매 이런 그 공급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제 저번에도 이제 철도 재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현대로템이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거기 관련돼 있는 반사익으로서 그 대호 A라는 종목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그냥 예전에 얘기했지만 뭐 원자재 뭐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지 어떤 기업에 공급하냐에 따라 가지고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대우 A라는 종목 충분히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네.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또 이 수혜주 중에 남북 기업이 또 분명히 이슈가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또 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또 조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남북 기업 관련된 모멘텀 뭐 물론 오늘 뉴스 보면 또 무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뭐 지워버린다, 뭐 북한을 다 없애야지 뭐 이런 얘기 뭐 또 했다라고 하고 있긴 아니 해요. 뭐 열병식을 하는 네. 와중에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네.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긴 하는데 뭐 사실상에 그거는 좀 말도 안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쨌든지 뭐 과거부터 남북경에 대한 좀 이런 발언을 많이 했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 좀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현대 로템의 무역사로서 우리가 좀 기대해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건 뭐 또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도 말했지만 우리가 전기차, 친환경차 이런 쪽으로서의 시장 모멘텀이 분명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가 뭐 많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차 전지주들 바닥이다라고 보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2차 전지주를 줍는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뭐 2차 전지 자체도 뭐 이제 바닥이긴 하지만 2차 전지랑 굉장히 2차 전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게 전기차라는 모멘텀도 분명히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35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금지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전기차를 안 탄다라고 해서 안 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이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점진적인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의 이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주행 거리입니다. 주행 거리. 충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맞지만 이 충전 시간 대비해서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게 사실 배터리적인 부분으로서의 이런 성능 개선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애초에 뭐다 차량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경량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 전기차에 있어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뭐다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경쟁 요소 중에 이 배터리를 제외하고도 얼마나 이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지 그 기술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은 경쟁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전기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량의 이제 뭐 알루미늄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별개로 다들 2차 전지라는 섹터, 모멘텀, 배터리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다? 방금 앞서 말했다시피 경량화 소재에 있어서 국내 유일이에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차량 경량화용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합판, 이런 알루미늄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대우 AL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반사익 수혜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미래 이 시장 규모가 지금 적어도 한 209조, 210, 약 210조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점유율을 어느 정도만 이제 차지해 준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지금 주가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주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최근에 이 대우 AL이라는 기업이 3자 배정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3자 배정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자 배정 자금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에 투자하는 3자가 이 주식이 말도 안 되게 하락이 이어진다든지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뭐 악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3자 배정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제3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기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숨겨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3자 배정을 발표를 했지 아직 돈이 완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 이 기업의 주가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대우 A라는 종목이 뭐 사업에 있어서 뭐 지속적인 뭐 주주 가치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지속적인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뭐 좋은 이슈들을 계속해서 던져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대우 AL이라는 기업
역시도 주가 방어가 되겠죠. 이 주가 방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 삼자 배정, 이 자금 납입이 지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주가 방어를 위한 주가 상승 역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대호 A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지금 뭐 완전히 엄청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지금 뭐 종전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라도 애초에는 남북 경협, 그러니까 철도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제 이 800원까지 밀렸던, 보통 평균적으로 한 1,200에서 1,500에서 오던 주가가 800원까지 밀렸다가 뭐 거의 약 7,000원이죠. 거의 약 10배까지도 올라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상방 흐름만 잘 타준다라고 하면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주가를 보면은 과거부터 어제 현재 1,000원 근방, 그러니까 1,000원 근방에 오면은 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적인 반등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과거 철도 관련돼 있는 모멘트에서 완전 대하락 추세를 끝내는 구간대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대를 돌파하면서도 강한 상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호 A라는 종목 지금 1,150원 정도를 지금 저항으로 만들고 있어요. 1,15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로서 분할 매수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이 2,500원 정도가 저항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자에서 한 2배 정도 보는 2,500원 정도 목표를 좀 보시고요. 손절 가격대는 이 지폐를 이탈하는 모습 약 980원 정도대가 온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호 A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매수가는 1,1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980원. 이 숫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자, 다가오는 자율주행. 이번에는 어떤 트릭이 없네요. 그냥 간단한, 간단한 트릭을 문구네요. 좀 할까 했는데 사실 네. 이거는 뭐. 사실 종목만 보면은 마지막 단어가 좀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래요? 예. 사실 뭐 정말 그냥 이제 사실 지어 짜시다가 안 됐나 봐요. 사실 짜긴 짰었는데 네. 이 우리 자율주행하면 이제 우리가 이 그 가운데 그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어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네. 기업 중립,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어는 중립으로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예. 너무 억진 것 같아서 그냥 뺐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담백한 것도 가끔은 좋아요. 자, 띄워주실까요? 네, 그쵸? 오토 N이네요. 네, 중립하면 N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N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 했다가 네. 그냥 말았고, 오토 N 그냥 보면 알겠지만 오토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냥 이름만 봐도 너무 자율주행 관련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뭐 이제 키워드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왜 앞으로 기대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준비해 오신 모멘텀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띄워주실까요? 자, 일단은 뭐 오토엔 같은 경우가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아까 말했다시피 오토엔 이름 자체에서부터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기업일 거라고 연상이 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자율주행에서 뭐 어떤 특별한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품이라든지 내장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토엔이라는 게 뭐 이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잡다한 기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대 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이 사내 벤처로서 이제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은 거고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이제 현대 자동차의 벤처 이제 사내 그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뭐 현대, 기아, 자율주행 뭐 배송 로봇 뭐 실증 성공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자율주행 로봇 택시 이게 뭐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원래는 뭐 8월, 7월 이때 뭐 공개한다고 얘기했었던 그렇죠. 부분이고, 뭐 지속적으로 뭐 앞으로 지금 뭐 11월, 12월 뭐 이때도 뭐 공개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만큼 연말로 갈수록 지금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되는 부분 충분히 뭐 이슈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제 뭐 이 지금 자율주행만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최근 로봇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당장 9월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에 드디어 이제 헬스케어 로봇,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입는 로봇이 이제 또 출시가 되다 보면은 거기 관련되는 로봇도 반사익도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장에서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보시면 좋고, 예.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뭐 드디어 이제 서울, 아마 제가 생각에 이제 서울도 이제 조만간 이제 정말 이 자율주행 로봇 이제 진짜 배달 오래 걸릴 이유도 없이 정말 금방금방 배달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는 게, 이 배송 로봇이 이제는 스스로가 이제
불이 바뀌는 걸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만큼 정말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한 이런 것들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이런 결국에는 뭐 이 오토엔이라는 기업이 이런 이 부품,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이슈도 좋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사실 뭐 부품이에요. 자동차 이 관련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사실 제일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예, 예. 사실 뭐 정말 중고차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뭐 중고차 사기도 굉장히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기업이 직접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중고차를 이제 산다라고 하면은 이 대기업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그 중고차 판매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토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고차를 팔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안에 손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네. 다른 사람들이 뭐 타던 차를 판다라는 거는 차량의 문제, 뭐 일단 특히나 우리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뭐 사기를 당한다라고 하면 뭐 침수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부품이 고장 났는데 이게 정상 운행되는 것처럼 판매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이 고장난 부품이라든지 안을 사실 싹 다 갈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부품을 싹 다 다시 갈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토엔이라는 기업이 여기 이 중고차 부품을 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특히나 이 오토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최대 주주가 또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오토엔의 최대 주주로 있는 만큼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런 이 협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런 것들 반사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하게 저는 존재한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이 자율주행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중고차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장 규모도 그렇고 거기서의 반사이익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지금 이 오토엔이라는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오토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다라는 건 차트 역시도 굉장히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엔 같은 경우가 상장 이후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좀 진행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사실상의 이 기업이 정말로 상방으로 열린 구간이 지금 한 4배 정도 그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4배요. 예, 네. 뭐 물론 지금 제가 또 뭐 그 가격 전략을 잡아 드릴 때는 목표가를 뭐 4배까지도 뭐 저는 좀 보고 있긴 해요. 뭐 물론 중요한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이다. 우리 자녀분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해서 모두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보다 이제 수익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기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예.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에 지금 현재 우리가 차트의 흐름을 좀 봐준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종목이 진짜로 상장하고 나서 사실 상장 이후에 뭐 좀 올려치는가 싶더니 지속적으로 다이렉트 하방만 나왔던 그러네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는 오히려 저점에 있는 구간, 완전 바닥 국면이라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기업의 주가가 보통 10,000원대는 지켜줬던 구간입니다. 10,000원대는 지켜줬던 구간이지만 이제 이 작년 말부터 해갖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이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좀 같이 한번 맞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늘 얘기했지만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원래 시장이 받쳐줬을 땐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사실상 원래 자리에 구간까지만 올라와줘도 오토엔이라는 종목은 10,000원까지 사실 열린 구간이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월봉상 봤을 때도 월봉이라든지 주봉상 봤을 때도 지금 전형적인 이제 하락 추세대를 이제 끝내놓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하락 추세를 돌파하자마자 바닥을 다지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 이 평대도 뭐 다 다지고
다져주고 있고 주봉상 2평대도 뭐 다져주는 부분이고 월봉에 지금 보면은 뭐 2평대 구간도 지금 뭐 살짝 저항 맞고 있긴 하지만 다져준 구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우리가 단기, 장기 뭐 모든 2평대를 뚫어냈어요. 특히나 지금 뭐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이런 구간대 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거래를 터트리고 다시 이제 숨고르기가 거래가 죽었죠. 근데 이런 거는 뭐 물량을 빨아 제끼고 나서 이제 조금 물량을 흡수하고 나서 이제 개인들이 좀 흔들어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거래를 터트려 주면서 모든 이평대를 뚫어내고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 여러분들 기술적인 분석에 봤을 때 이제 정배열 초입에는 보통 주가에 강한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또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저가의 분할 매수 포지션 잘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저는 이 뭐 살짝 지금 뭐 완전 걸쳐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5,000원 아래로도 분명히 추가적인 매수 기회는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주가가 5,060원이긴 한데 뭐 사실상 무리해서 올려칠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5,000원 아래로 조금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 네, 보통 매수가 이런 5,000원 이하. 이런 이 이평대를 뚫어내고 나면은 한두 번 정도 다시 속임수 하락을 넣어줘요. 그래야 개인들이 이제 손절을 친다든지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오토엔이라는 쪽에서 5,000원 아래로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전략 한번 취해보시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목표 주가는 저는 사실상 이게 4배 정도 본다는 게 이제 과거에 이런 상장 구간까지 올라가 준다고 하면 4배 정도까지 충분히 열린 자리 생각해요.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봤을 때도 그래서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충분히 저는 열린 자리다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 이제 이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까지 좀 잡아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 지금 이거 제가 손절 가격 잘못 좀 표시해 드린 것 같아요. 네. 3,800원인데 제가 2,800원 좀 잘못 전달해 놨습니다. 3,800원. 네, 그래서 3,000 지금 이제 하단에 보면 지금 2,80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잘못 온 거를 좀 전달드렸고요. 현재 최저가 과거 3,8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3,800원으로서 이 손절 가격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목표가가 2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만약 잡는다면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 그 정도 가격 있을까요? 사실상에 진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7,500원 7,500원 정도에서 7,500원 위에서 좀 강한 저항을 맞을 거예요. 그 구간에서 좀 수익 실현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토엔까지 알아봤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